여러 번 독특하게 희한하게 또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다이나믹하죠. 예. 다이나믹하고 사실은 이전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7천선을 넘어섰지만 수급도 그리고 지금 그 증시가 펼쳐지는 양상도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그런 패턴을 가고 있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 또 애널리스트 전문가 모두가 다 처음 경험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적인 시각으로 증시를 잣대를 대면 사실 요즘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리감이 커지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모 현상이나 이렇게 주도주에 좀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나 기관이나 기관에서 연기금, 투신 수급을 중심으로 봤던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금융투자 ETF로 일본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넣고 보는 거죠. 특히 외국인 수급이 4월 말 지나면서부터 5월 초에 들어오면서 또 급격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조화 현상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수급상의 그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HT상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악하기에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오늘 약간 불안했던 건 미국 쪽에서 반도체들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들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잖아요. 미국 쪽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또 우리가 오르면 미국 쪽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핑퐁 핑퐁을 했는데 걔들이 빠지니까 좀 불안감도 있고 야간 선물 시장도 한 3% 가까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미국이랑 중동 그 이란 간에 좀 대치되다가 지금 쐈잖아요. 서로 뭐 세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공격을 했다라고 서로 인정을 하면서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는 안 주네요. 그게 이제 참 바뀐 거죠.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제 콜피 시장에서 한 8조, 오늘 한 5조, 한 13조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정말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데 가장 드라마틱했던 것은 사실 수급 구조를 보면 약간 단기 리스크가 좀 있겠다, 조정이 오겠다라는 것은 파생 상품에서 미리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 파생 상품에서 콜옵션을 매도, 그러니까 상승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게 한 2, 3일 전부터 좀 과도하게 좀 몰렸죠. 과도하게 몰렸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어제 주도주 위주, 그러니까 어제 사실 반도체도 봤지만 걱정됐던 건 전력기기 쪽이거든요. 전력기기 쪽이 미국은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먼저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가장 먼저 시세가 났는데 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번호바부터 네, 해가지고 15%부터 예. 해서 또 블룸 뭐 전부 다 해서 뭐 7, 8%, 9%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누군가 차익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외신 보도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블랙록을 비롯해서 패시브 자금을 추정한 쪽에서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나왔고 사실 우리 증시에서도 블랙록이 매도를 많이 했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이 블랙록은 이제 어떤 펀드의 성격이 있냐면 사실 증시가 이제 주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은 대한투자 쪽에 주를 하고 있고 가장 큰 글로벌 펀드인데 주식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시브 쪽의 안정적인 것과 파생 상품 쪽에 옵션 쪽에 위험한 것을 섞어서 항상 음. 어, 대응을 하거든요. 퇴직연금도 막 굴리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교란시키는 쪽이 항상 이쪽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합을 맞춰보면 우리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다. 패시브장이 빠져나갔다. 근데 선물 옵션에서 상당히 하방적 구축이 많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패시브 자금을 치면서 선물 옵션 쪽에서 수익을 취하려는 하방 쪽 단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팔고 금융투자가 초반에 매도를 좀 강하게 하면서 사실 많이 밀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장을 지나면서 금융투자 쪽, ETF 쪽이 매수로 전환이 됐죠. 네. 그러면서 낙폭이 확 줄어들면서 오히려 반도체는 매수 전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 이탈은 나왔는데 옵션 쪽에서 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콜옵션 매도해서 난 수익이나 풋옵션에서 매수해서 난 손실이나 그냥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별로 이제 실익이 없는 현상이 나왔다.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는 이게 사실 우리 시장에서 100%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자주우지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주우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우리 시장 개인적 영향도 커졌고 또 주체가 외국인 단독 자주우지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ETF 물량이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단은 캐파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개인들이 가장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5월달 들어와서 이틀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한 쪽은
15%막 10% 이렇게 이틀 동안 올랐잖아요. 올렸죠. 거의 뭐 이틀 동안 20% 넘겼는데 이거는 액티브 자금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 어제 오늘 쳤던 이쪽은 패시브 자금입니다. 우리가 HT 상에서 보면 단순히 외국인이 7조를 매수하고 13조를 매도한 것처럼 네. 보이지만 실제 매수 주체와 제가 볼 때 매도 주체는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 요거를 인지해야지만 액티브 자금은 주식을 무조건 가격 끌어올리거든요. 매도 차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 20%막 올라가는 거고 패시브 자금은 쳐서 지수를 끌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매수한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매수를 한 거고요. 매도한 쪽은 지수를 보고. 지수를 보고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단지 구성 종목에서 크니까 매도가 된 거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노리고 매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매수 매도만 정량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개인들이 저걸 물량 다 받고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파는 물량들이 많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ETF 물량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왜 13주나 나갔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이렇게밖에 안 내리는가 혹은 오른가라고 보면 패시브 자금은 정량적으로 규칙된 그 매도 주문이 나가거든요. 시간 타이밍으로 나가거나 물량 양으로. 자체를 끊어서 네. 나가기 때문에 근데 ETF는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패시브가 5조를 매도하더라도 ETF가 1조만 받아줘도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ETF 자금은 어떻게 보면 그 모멘텀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딱 그 순간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아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작년보다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미국 쪽에서 오늘 고용 지표 나오고 실적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란과의 전쟁도 지금 신경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쓸 수밖에 없는 게 직접 부딪혔으니까. 근데 그게 많이 지금 뭐 스파성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관심에서 멀어졌고 실적과 이번 주에 계속 지표들 보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밤에 고용 지표. 그게 어떤 시장에 모멘텀을 줄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줄까요? 저는 불안감은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번 주에 나왔다는 그 고용지표 보면 졸트 고용 건수는 예상보다 좀 좋았고 네. ADP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좀 안 좋았고 네. 시업당 청구 건수는 그냥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조합해서 보면 사실 그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았는데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 건수가 제가 볼 때 고용이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성격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파월 의장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을 제1순위에 두는 파월 의장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경기를 제1순위에 두는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 아마 이제 이전처럼 고용이 절대 다수의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크게 나빼드 영향. 다만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협상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전쟁의 민감도가 떨어졌을 때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어디가 올라갔냐거든. 지금 다우 지수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나스닥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갔고 네. 나스닥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갔던 거는 전력기기가 1번이고 반도체가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력기기가 1번은 치고 나가고 반도체 치고 나가면서 나스닥이 고점 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전쟁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을 때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우 지수는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협상 그 체가 지지부진하면서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채권금리 특히 2년물 국채금리 단기금리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는 섹터들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나 경기 관련 소비재 경기 필수 소비재까지 포함해서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치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영향력이 기술주들은 피해가고 있는 거고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AI 쪽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캐나다 등시 제친 게 캐나다는 뭐 은행이나 광물이나 원자재 이쪽이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상장돼 있고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이랑 다 반도체 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근데 그러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AI 반도체가 꺾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리스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가는데 지금 미국 쪽은 먼저 보면은 아직까지 사이클이 좀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좀 쉬어간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시간에 진짜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AI 모멘텀은 잘 그 사이클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습의 시기가 종료가 되고 초년 시기로 넘어가는 가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독이 한 6개월 동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학습의 시기가 종료되면서 후발주자들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까지 아더 AI 칩들이 이제 쫓아 들어오는 거죠. 네. 학습의 그 구간 마무리. 엔비디아는 작년 10월 달부터 고점이 제한되면서 박스에 갇혀 있죠. 근데 이게 끝났다라고 판단을 오판할 수 있는 거죠. 학습의 시기가 종료된 시점에. 근데 이게 초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엔비디아는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거죠. 예. 그리고 기존의 후발주자들과는 갭이 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왜 소프트웨어는 깔아앉고 CPU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습의 시기가 종료되는 데는 가장 취약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단계까지는 소프트웨어가 단순하게 딥러닝을 하고 학습이 나온 단계에서 인사이트나 초론으로 넘어가는 걸 학습 소프트웨어들이 대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학습의 단계에서 이제 전략 그 초론 단계 넘어가면 소프트웨어들이 가장 먼저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깔아앉는 거야. 초론의 단계에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순하게 많은 정보를 빨리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인사이트 초론으로 들어가면서 CPU 역할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CPU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소프트웨어가 떨어지고 CPU가 올라가는가는 이 AI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 사이클은 끝난 게 아니라 학습의 단계가 종료되고 초론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쉬어갈 때 같이 쉬어가고 또 움직일 때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습의 단계에서 초론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신경 안 쓰고 계속 갈 수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전력기기입니다. 이거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확장성을 가져가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CPU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론의 단계.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쇼티지가 나는 쪽들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는 이제 대형 반도체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뭐 소부장들이 있잖아요. 코스피에 있는 뭐 한미 반도체도 있고 그렇지만 다수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엄청 차별화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 생각 소부장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실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고 어쨌든 외부리 반도체 가장 큰 건 실적이거든요. 네. 실적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소부장이 다 같이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쪽과 나쁜 쪽이 구별이 되거든요. 특히 환율의 영향과 계속 강조되는 원자재 급등에 대한 영향력을 커버할 수 있는 회사는 실적이 좋은 거고 그걸 커버할 수 없는 회사들은 실적이 반도체 섹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예상했던 만큼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차별화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그 소형주의 사이클을 잘 봐야 됩니다. 계속 강조드렸지만 소형주의 사이클은 우리가 금융 사이클에서 놓고 보면 일단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 동결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때부터 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들어가기 직전이냐 보면 지금 금리 인상 들어가기 직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텀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이 똑같은 그 구간에서 말씀드렸을 때 한 5월 이후에 코스닥 장세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금리 인하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지금 네. 문제는 금리 인하가 미국이 지금 질질 어떻게 끌면서 미국 이란 전쟁까지 거치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만 러셀 2000에 뛰기 시작하고 코스닥이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텀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쟁 이후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쟁 때문에 반도체가 더 갔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 갖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실적 부분을 보든지 뭘 교집합을 짜져 보니 이쪽이다라고 그 모두가 월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뭐 계속 얘기가 월가에서도 이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종전이 되거나 호르무즈가 열려갖고 종전 비스무리하게 이제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시장의 수급도 좀 변하지 않을까요? 좀 변해야죠. 변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몰렸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몰렸죠. 그러니까 작년 사실 연말까지는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니까 그 직전까지는 그래도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미국은 기술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텀에서 산업재나 경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거의 쓰리탑이었거든요. 예. 경기 소비자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이란 전쟁이 들어가고 유가가 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일그러졌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타결이 되면 저는 경기 민감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턴어라운드 쪽은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화장품 섹터 같은 거를 보면 우리도 지금 APR이나 이제 달바 뭐 이런 애들. 제가 어제 그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에스티 로더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기 민감주 중에서 지금 일단 유가 급등하면서 완전히 묻혔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은 제가 봤을 때 기술주와 그쪽을 병행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지금 가장 유효하죠. 그럼 조금 더 볼게요. 지금
섹터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반도체 빼놓고는 볼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를 떼어놓고 보면은 순환매가 빠른 거예요, 그냥.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주가 막 날아가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순환매예요? 아니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반도체는 너무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이제 거기에 높아져 있는 거예요. 반도체의 그 잡대를- 영업이익 300억, 그렇죠. 200억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반도체 실적이 뭐냐면 AI 수혜주에서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73% 나왔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떼어내면 72%가 나왔거든요. 예. 엔비디아가 68%, 67%요 왔다 갔다 하고 TSMC는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세 확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비교를 했을 때 그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취약점에서 TSMC나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넘어가기 어려웠거든요. 예. 지금은 넘어서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완투입니다. 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몰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가 과거에 항상 아무리 올라봐도 스팟 일시적 유지가 안 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영업이익률이 그 엔비디아나 TSMC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입지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는 그냥 레벨업으로 이제는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네. 하든 안 하든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PR 기준으로 평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결국 PR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반도체는 PBR 기준으로 평가했던 부분이 이제 바뀌는 거죠. PR 평가로 바꾸면 어쨌든 지금 PR 6배, 뭐 5배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레벨업 자체로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히려 미국 이란 전쟁 종전 이후에 이쪽이 가장 그 실적이나 주가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몰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부 조정을 받을 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전력기. 그다음에 이제 AI 모멘텀이 확장되는 쪽에서 보면 뭐 조선이 그러니까 엔진을 선박 엔진을 가지고 있는 조선 쪽이나 아니면 건설 쪽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해서 확장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이쪽은 내려가는 부분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CPU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역할론이 확대되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AI 모멘텀이 머물러 있다가 점점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구간에 따라서 학습의 시기에서 초론의 시기로 넘어가고 네. 그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섹터별로 보면은 자동차보다는 이제는 현대차 그룹주들은 로봇이나 피지컬 AI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밸류 리레이팅이 좀 될 때가 돼서 그러니까 올해 쉬긴 쉬었어요. 솔직히 말해갖고 뭐 2월부터 쉬었잖아요. 얘는 좀 연말 연초에 바짝 오르고 올해 쉬니까 오랜만에 이제 전고점 트라이 막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들뜬 기분들이 드실 수가 있고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얘네들의 그런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볼 때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로봇은 항상 이제 말씀드린 줄 로봇과 원전은 실적은 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한 번 나올 때마다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죠. 다만 실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짧든 길든 치고 빠지는 전략은 써야 되는 건데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보면 보통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 현대차가 올라가고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로봇 섹터 전체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올라와서 현대차가 간 게 아니라 현대차가 간 게 아니라 보선 다이나믹스 상장 때문에 로봇이 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끌고 갈 수 있죠. 있고 전고점을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고. 네. 근데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텀이 그렇게 길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근데 보선 다이내믹스 상장이 현대차에 미치는 부분은 어쨌든 경영권 승계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파급 효과도 클 수밖에 없고 주가를 상당히 리레이팅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영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봇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평가가 전통적인 부분은 산업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형은 실적, 휴머노이드는 모멘텀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게 AI가 들어오면서 융합형 딱 되면서 평가가 어정쩡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잣대는 산업형은 무조건 실적을 봐야 돼.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어쨌든 실적이 없어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섞여버리니까 어정쩡한 평가가 되는데 이게 과연 실적 시에 들어가면 평가가 어떨지는 이제 좀 냉정해 볼 차례는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나 뭐 이렇게 보면 산업형 로봇들의 지금 그 공장 가동률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 40%가 안 되거든요. 예. 30%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려를 해서 기대치를 조금 낮춰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오늘 보면은 그래도 반가운 게 바이오예요. 바이오가 너무 힘든 시간을 계속 지냈는데 오늘 반등도 사실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좀 얘기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쇼커버가 나온 거냐 순환매 차원에서 아니면 그냥 매수세가 들어온 거냐 아니면 왜 웃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요즘 어렵기도 오시는 하고. 분들한테 반도체 여쭤보면은 다들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질문하는 입장에서 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제가 이제 바이오가 좀 어렵다고 하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4월 달부터 바이오를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종목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투자라는 것은 매크로가 필요한 이유는 뭐 거시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투자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보고 발을 뻗을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어쨌든 지금 보면 적게 오르면 됐어요. 많으면 10배 이상씩 다 올랐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하되는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바이오의 전성기는 금리 인하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간에 바이오가 가장 힘을 발휘하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이 우리는 금리 인하가 종결되었고 미국은 이제 한 번 정도 더 한다라고 보면 이제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끝물에 가까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끝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한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더 할 거기 때문에 생명이 조금씩 연장되겠지만 이제 점점 마지막 구간에 들어간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거나 실질적인 좋은 종목들이 아니면 이제 점점 이제 발을 빼야 되는 전략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이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직전에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2, 3년 동안 바이오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네. 아무리 뭐 지금 반도체 이런 얘기 하더라도 그 대형주고 좀 기관 쪽의 얘기고 예.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 2, 3년 동안 바이오 손대서 계좌가 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를 놓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내일 놔야 돼, 모레 놔야 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이오는 그거는 명백합니다. 금리 인하 기간에 항상 수익이 높고 금리 인하가 종결되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간다. 그럼 지금 종료되기 직전에 서서히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마다 좀 다르고 모멘텀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섹터를 볼 때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방산주 이제 많이들 채팅창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방산주가 한 3거래일 동안 좀 세게 내려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엔 사실 예전 같으면은 미국이랑 이란이 좀 부딪혔으니까 방산주가 움직여줘도 되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방산주가 뭐 전쟁 끝난다고 모멘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방산주는 어떤 좀 호흡이 필요할 걸로 보세요? 방산주의 지금 네. 모멘텀은 계속 있죠. 계속해서 모멘텀은 있고 어쨌든 지금 시장적 리스크가 유럽부터 해서 중동에서 뭐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산주가 지금은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아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방산주는 가격이 싸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섹터가 어떤 섹터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싼데 예. 유일하게 방산주는 우리가 더 비싸요. 로키드 마틴보다. 예. 그러니까 PR 자체가 우리가 지금 3, 40배 넘어가는데 이 자체가 미국 방산주 전체 PR보다 우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싸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되고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면 특히 미국 이란 전쟁이 종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멘텀이 한 번 죽죠. 그러니까 굳이 비싼 종목에서 더 비싸게 시세를 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방산주는 눈높이를 많이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대미 투자 관련주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대미 투자 얘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조선이랑 그 다음에 원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선은 일단 기대치가 좀 많이 꺾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방산과 관련 부분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적을 높일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점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원전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멘텀이 빗나갔죠. 좀 빗나갔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원전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특히 SMR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에서 원전 기술에서 자유로울 거라는 부분이 이제는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 결국 SMR이 결국은 미국 원전 기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금은 굳어졌고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렇다면 뭐냐면 사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팀 구성이거든요. 원팀 구성해서 거기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 시공 모든 걸 다 하는 쪽으로 잡아서 원팀 구성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은데 실적이 못 따라오는 양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동에서 일부 원전 수주를 웨스팅하우스가 자국 내 기업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건설회사와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건설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본다면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되고 특히 SMR은 향후 이제 중요한 성장 원동력은 맞지만 실적은 빵입니다. SMR 지금 뭐 단 한 기도 없잖아요. 앞으로 있을 거라는 기대감인데 이게 결국은 원전이나 로봇 같은 경우는 모멘텀도 강하고 또 중요한 모멘텀은 맞지만 실적 시장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눈을 돌리냐면 요즘에 다 많이 오른 것 같아 갖고 봐갖고 이제 안 올랐을 것 같은 애가 누구냐면은 게임, 내수 뭐 이런 애들일 것 같아 갖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예, 진짜로 백화점주 막 120% 오르고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숏 포지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그럼 액티브한 게 들어왔다라는 얘기긴 한데 결국은 기관 자금 유입된 일부분과 그 지주회사 관련된 네. 부분에서 좀 상승폭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나 절개 이쪽 막 기울이다가 눈 돌리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게 건설, 그 다음에 유통, 백화점,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에서도 API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네. 지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뭐 전략을 말씀드릴 때 기술 관련된 부분을 꽉 잡고 가야 되는 것과 그 경기 관련된 종목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쪽. 턴어라운드 쪽을 보면 1번이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 1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유통은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이 크진 않는데 워낙 바닥에서 돌기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선별적으로 좀 보는 게 낫겠다. 거기서 탑티어는 그럼 화장품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화장품이 실적이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될 때 그 주가 흐름이 강한데 턴어라운드 되는 정도에서 화장품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적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API 이번 실적 나온 것도 보면 어제 시적 났다 빠졌는데 오늘 바로 급반등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기 매수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 보여지는 거고 네. 이 대기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 자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관 자금이나 ETF나 외국인 자금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에 ST로도 실적 발표했거든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좀 괜찮다는 것은 우리만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글로벌하게 이거는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글로벌리하게 섹터 여쭤봤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일단 옵션 만기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포지션 일주일 전에 대충 이게 보이긴 할 텐데. 사실 이제 옵션 만기에서 원래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보통 이게 딱 작업이 들어오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그 이미 이번 주에 하방쪽 포지션을 대거 콜 배도 포면서 잡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쳤어야 되고 여기서 지수 많이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옵션 만기는 많이 일그러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뭔가 무리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하방으로 더 한번 쳐보고 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 결제 날에는 오히려 상방적으로 굉장히 크게 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링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그냥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많이 빠지지 않으면 오히려 옵션 만기에 다가가는 쪽에 위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쳐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고 미국도 지금 보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우리 증시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밑으로 끌어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수급적으로. 그러면 옵션은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번 주에 들어온 거 잘 보면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도 패시브 자금 이동해서 빵 때리치면 풋옵션에 엄청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풋옵션 요만큼 사고 콜 매도로 이만큼 사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구멍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밀 수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풋옵션으로 밀 건데 이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고점을 잡아놓고 빠져나와야지 하는 콜 매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쪽이 내려가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예전하고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만만치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많이 느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처럼 쥐락펴락하기는 쉽지가 않구나. 증시가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캐파 자체가 커졌고 그러면 움직이는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ETF 자금이 있으니까 막아주는 ETF 자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연기금이 역할 다른 나라들처럼 연기금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ETF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옛날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장난질하기가 소위 말해 갖고. 맥도도 현상을 유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는 그거 아니에요? 상방 하방으로 지금 거의 뭐 레버리지 쓰듯이 양방으로 다 걸려 있어가지고 삼전 하이닉스가 지금 40%가 넘잖아요. 얘들 좀만 내려가면 그냥 지수 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음,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와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구별해 보면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리스크는 뭐냐면 이게 차라리 시원하게 내려가면 오히려 낫거든요. 그럼 경계심을 가지고 뭔가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행사 빠지듯이 안 빠지다가 안 빠지면 한번 훅 빠졌다가 훅 빠진 것 같으면 또 급등을 해보고 이렇게 네. 하면 이게 뭐냐면 결국 엇박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서 횡보할 뭔가 때. 횡보하면서 엇박자를 유지할 때 매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매도하게 되고 내려가서 내동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급등해서 또 따라서 올라가면 또 급락이 나고 이거를 한 세네 번 반복하게 되면 그 다음 추세에 못 따라가거든요. 겁이 나서. 아마 지금 그런 걸 유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버티는 게 나아.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내가 만약에 반도체 전력기 가지고 있다면 물론 이제 롤링할 좀 실력이 되시면 그게 더 좋겠지만 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스케줄을 딱 보는 거죠.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어쨌든 중국에 떡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런 상태에서 유가에 관련 데미지를 크게 입었으면 미국이 뭔가 줘야 되거든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건 H200입니다. 이미 5월달에 4월달에 중국이 수입 승인을 했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수입 승인한 상태에서 이거라도 먹으라고 H200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엔비디아 반도체는 거. 어쨌든 모멘텀이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ETF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7월달에 SK 하이닉스 미국의 ADR 상장까지 본다면 네. 사실 이 반도체가 쉽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몰라 그냥 미국의 그 하이닉스 ADR 상장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보유할래. 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사고 팔고 막 하지 말고. 왜냐면 사고 팔면 지금 요즘에도 제가 가장 그 많이 문의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엇박자 때문에 손실이 많이 가중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천천히. 차라리 버틸 때는 그냥 버텨버리고 음. 오히려 지금 이제 손을 좀 대야 될 곳은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종전 협상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관련 종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건 지금 시점에 잡아야 되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조금씩 잡아 나가면서 롤링을 하시고 아예 이쪽은 그냥 꽉 그냥 보유하고 계신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런 질문 많이 듣지 않으세요? 지금이 고점 아닌가요? 레버리지 아니 저 인버스 살까요? 굿버스 살까요? 저도 매일같이 듣는 질문인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어떠세요 지금? 지금 인버스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부터 이제 이 정권께 발을 들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공매도 쪽 펀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매도를 운용하는 사람한테 가장 그 명심하게 하는 그 충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걸 언제냐면 딱 이때입니다. 분명히 펀더멘탈 가치로 봤을 때는 거진 다 왔다라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그때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하면 다 죽어요. 증시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정도까지라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갑니다. 무조건 그 오버슈팅이 있고 언더슈팅이 있거든요. 근데 더 가는데 그 더 가는 몇 개월이 앞서 상승한 몇 년의 상승분을 거의 따라잡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다 왔어라고 해서 공매도를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도 공매도 할 때 그 선배들한테 혹은 팀장님 뭐 모든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오버슈팅 구간에서 공매도하다 죽는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이 딱 그 시기가 다 와요. 여기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역방향 매매를 생각하시면 마지막 몇 달에 거의 다 죽을 수 있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하우스들 공매도가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20조 5천억 정도 되던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 대차 광고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자금에 그 액티브 자금으로 들어오는 분은 전부 롱숏입니다. 얘들이 롱을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숏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를 대차 잔고가 늘어난 걸 가지고 하방 쪽으로 엄청 칠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물리는 거죠.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액티브하게 그러면 쇼 치는 애가 누군지 그거를 좀 판별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억울한 건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 절기 계속 치면 반도체 숏 잡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음 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는 이벤트들이 좀 많잖아요.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를 봐야 되는 건데 야, 주말 사이에 또 미국이랑 이란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좀 어떻게 좀 좋은 얘기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켠엔 이제는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미중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오늘 고용 지표도 있고 실적들은 거의 나왔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일단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전력기기, CPU 관련된 그리고 AI 그 모니터를 받는 뭐 MLCC나 PCB 쪽에도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주도주에서 포지션에 그대로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는 롤링을 하자 보존을 잘 한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제 종전되면 분명히 유가가 큰 폭으로 빠질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유가가 빠질 때 수혜주들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떨어졌던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게 이제 1번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치고 빠지는 공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가 피해주들을 찾아야 돼요. 유가 고공행진의 피해주들. 예를 네. 들면 여행이나 항공, 특히 뭐 크루즈 이런 쪽. 이런 쪽은 유가 빠지면 거의 급등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네.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모멘텀 투자를 한다는 유가 고공행진 피해주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일반적으로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실적이 털어나왔죠.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나 일부 유통 이런 걸 좀 찾으셔야 되는 거죠.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주식을 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편하게 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불편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던 시기가 지나서 운용을 해야 되니까. 네, 계속 살피고 전략적으로 수정하고 살피고 수정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형이. 마음을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저희 뭐 고객들 이제 저그 글을 보낼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제 상승장에 도취되었던 그 편안한 마음을 내려놓으셔라. 이제부터는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 여기서 전략적으로 헛발질하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를 몇 번만 엇박자를 타면 계좌가 반토막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주 전략적인 대응을 많이 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